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 바로 승강기입니다. 이게 고장나면 하루가 피곤해지죠. 오늘은 승강기 안전지킴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고성균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승강기가 원래 이제 두레박 원리, 그렇죠. 두레박 예. 원리에서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전체 역사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레박 물 풀 때 쓰는 그릇에다가 줄 매달아 갖고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예, 우리가 뭐 그 기원전 236년경에 아르키메데스가 네. 이거 이제 실험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승강기의 시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원리 자체는 정말 오래됐네요. 예. 그 우리나라는 그 수원 화성 축조할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이 거중기라는 걸 만들어 썼다고 자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거중기라는 게 결국은 작은 힘으로 큰 짐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뭐 승강기의 시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미국에 이제 그 오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라는 걸 최초에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추락 방지 장치를 만들어 갖고 1853년에 이제 뉴욕에서 뭐 요즘 엑스포 그거 할 때 본인이 직접 엘리베이터에 타고 가다 로프를 끊었어요. 그 추락을 안 했거든. 추락 방지 장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게 이제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같이 그 승강기가 이제 대중화되는 시발점이 됐던 거죠.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안전이 확보가 된 것을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저 사람이 높은 데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걸 타고 가면 된다 그러는데 줄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 걱정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떨어지는 실험을 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동안 이 승강기를 오래 뭐 매일매일 이용하면서 그 브랜드들을 쭉 봤는데 이 오티스가 사람 이름이었나요? 그렇죠. 그 최초에 이제 만들었던 사람 이름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승강기가 이제 뭐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이제 기구가 됐습니다. 언제 도입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 정도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910년에 옛날에 이제 조선은행이라고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화폐 운반용으로 처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 탔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14년에 우리 시내에 이제 보면은 그 웨스턴 조선 서울이라고 호텔이 있는데 그 전신이 이제 조선 호텔인데 거기에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전동식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돼 갖고 그걸 기활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설치가 됐고 지금은 한 87만여 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정도면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수로만 따지면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많은 나라고, 그거 외에도 매년 한 3만 5천여 대가 새로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승강기 관련돼 갖고 근무하는 이제 종사자도 한 3만여 명이 되고. 거기에 이제 전체 경제 규모도 한 4조 원 가까이 되는 만만치 않은 산업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승강기 산업과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사장님 통해서 이제 쭉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토 면적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87만 대가 엄청난 거죠. 대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승강기도 이제 안전장치가 확실하다고 하지만은 이제 가끔 사고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사고가 좀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좀 있습니까? 여름철에 이제 뭐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 갖고 여름철 되면 집중 호우도 많이 내리고 폭풍, 태풍 이런 것도 빈도수 자꾸 뭐 늘어난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승강기를 이용하는 와중에 이제 빗물 같은 것이 유입될 수 있고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하죠. 이제 그래갖고 빗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 가지 그 안전 장치들이 돼 있는데 그 이제 센서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갖고 이제 오작동이 된다든지 해갖고 여름철 되면은 특히 이 사고가 좀 늘어나는 정지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여름철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 좀 유념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올 여름도 이제 특히나 이제 많이 더울 것 같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트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릴 때 카트 힘껏 밀기.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당신 덕에 안전해요. 네, 임팩트가 있는 영상. 아, 예. 예. 바로 보자마자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예, 예. 마트에서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이게 그 마트가 이런 좀 시원하다 보니까 예. 가족 단위로 이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가면은 거기가 이제 냉방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또 쉬다 오고 이러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카트를 밀고 올라가면은 이제 무빙 워크라 그래 갖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주의를 해도 혹시 이제 빗물이 묻는다든지 혹은 습기가 차갖고 신발 바닥에 좀 이제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게 네. 하다 보면은 미끄러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아까 영상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무빙 워크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보면은 끝부분에 가면은 우리 머리 빗는 빛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네. 콤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이 승강 카트에 그 바퀴 같은 것이 끼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할 때는 마지막에 가고 힘을 좀 줘서 카트를 어이 하고 이렇게 좀 예. 밀어갖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요즘 이 한 손으로 휴대폰 들면서 카트 미는 거를 저도 마트 가서 가끔 보거든요. 정말 좀 위험한 예. 네, 그런 동작 같습니다. 좀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봐야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여름철이 되고 하니까 장마도 시작이 되는데요. 올 여름에는 뭐 단순 폭우가 아니라 집중 호우, 극한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관련 뉴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오피스텔 앞 도로로 끊임없이 흘러듭니다. 건물 안에선 비상벨이 위험을 알리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이미 흙탕물로 출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지하 2층 승강기에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하 2층이 모두 잠긴 상황. 승강기를 수동으로 끌어올려 가까스로 문을 열었지만 입주자인 50대 남성은 숨진 뒤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승강기를 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정전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논산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건물은 이렇게 비탈길이 합류하는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으로 쏟아진 빗물이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승강기 통로로 빗물이 빠르게 들이닥치면서 승강기가 멈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 상황에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승강기 탑승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네, 작년 7월 충남 논산에서 이제 예.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대피를 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 건데 이런 참변이 일어났단 말이죠. 좀 어떤 이런 사고가 예.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제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제 유량이 많아져 갖고 배수가 잘 안 됐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빌딩의 지하 2층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거기 아마 이제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 피해 입은 분이 그 차를 아마 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것 같아요. 네. 내려가다 보니 지하 2층에 물이 차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쓴 것이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물이 들어와 갖고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이제 예방하려고 하면은 올해도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건물마다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 같으면 뭐 관리소장 네.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전에 좀 잘 체크를 해갖고 예를 들어 침수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제일 높은 층으로 이제 올려보내고 아. 예. 그리고 이제 안내 방송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러저러한 사유로
엘리베이터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기 바란다 하고 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공단에서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엘리베이터에다가 이제 침수 감지 장치, 네. 물이 잠겼다 했을 때 어떤 장치가 돼갖고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민간 업체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해갖고 현재 이제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는 이런 침수 감지 장치를 반드시 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관련 부처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여름철 집중호우나 극한 폭우 때는 이 승강기 이 탑승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요즘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탑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로 인한 이 승강기 사고가 꽤 있다면서요? 네, 예. 꽤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이 이제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이 반려동물로 인한 그 승강기 관련 사고를 보니까 한 10건 정도가 있었어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인구는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500만 된다고 이제 통계가 돼 있던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실을 때는 사람이 문으로 통과하면은 문이 안 닫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폰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개를 끌고 네.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해갖고 개 생각을 깜짝 잊은 겁니다. 아, 또 폰이 문제네요. 예, 어떻게 보면 네. 통상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나는 탔는데 아직 반려견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반려견 그 목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가늘기 때문에 이 문이 감지를 못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람은 안에 있고 반려견이나 뭐 이런 것도 바깥에 있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반려견이나 뭐 기타 반려묘가 됐던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탈 때는 반드시 반려견을 안아서 네. 타거나 아니면 뭐 큰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곤란하면은 목줄을 해야 되는데 목줄을 좀 짧게 해서 승강기 탈 때만큼이라도 반드시 사람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사람도 안전하고 예. 반려동물들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사장님께서 이제 대구에서 열렸던 펫쇼에 직접 참가하셨다고 저희가 예. 들었는데 어떤 목적이 좀 있으셨나요? 네, 방금 우리가 언급했듯이 반려동물 그 양육하는 인구는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뭐 밥 주고 이렇게 운동시키고 잘 하시는데 어쩌다가 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하루에 한두 번은 승강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직접 그런 펫쇼 하는 데를 우리가 가서 부스를 만들어 갖고 공단에서 이제 그 모형 엘리베이터에다가 반려견 태울 때는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하는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현장에서 그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면서 간접 교육도 하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의견 수렴도 하기 위해서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또 그 일정을 보시면은 백령도에 가셔가지고 구급대원들과 함께 이 승강기 사고에 대비한 구조 훈련을 하셨던데 또 군 장성 출신이시니까 특별한 또 그 군사 지역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섬 지역에서 지금 그런 대비 훈련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뭐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네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우리가 인천 지역에 있는 그쪽 섬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승강기가 많지는 않지만 연평도, 백령도 이런 데에도 승강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백령도까지 우리가 배로 가려고 하면 한 4시간씩 걸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승강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있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승강기 갇힘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쉽게 이제 구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 섬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관련된 각종 정보 같은 것을 어디 승강기가 어떻게 있다는 현황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비치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별로 구조도 조금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별로 요 승강기는 어떤 스타일로 구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영상을 만들어 갖고 승강기별로 QR 코드화해서 승강기 안에다 이제 부착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분이 갇히셨다. 그러면 승강기 번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비상 통화 장치로 알려주면은 구조대원이 출동하면서 네. 아 내가 이제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구조요원이 없다 하더라도 쉽게 이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QR 코드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라 그러면 비상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상키도 구조대원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예. 공단에서 이제 이렇게 보급을 해갖고 구조가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했고 앞으로 이제 그런 구조요원들이 이제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네. 훈련할 때마다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섬에 특화된 네.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백령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섬이 있으니까요. 예, 예. 이런 또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 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도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네. 이제 하던데요. 공단이 제공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이용자는 직접 비상벨을 눌러 건물 관리실에 상황을 신고하고 건물 관리실은 유지관리업체로, 유지관리업체는 다시 현장 기사에게로 연락하며 현장 출동을 위한 연락과 상황 전달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신고 방식은 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해서 전달하느라 효율이 떨어지고 연락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구조는 점점 더 지연되는데요. 구조 지연은 이용자에게 막연한 기다림에 기인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주어 119로 재차 신고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119 구조대와 현장 기사가 중복으로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무리한 탈출 시도로 인한 승강로 추락 등 2차 사고를 야기합니다. 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은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승강기 관리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승강기 스마트 관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승강기 스마트 관제 플랫폼은 승강기 사고, 고장 대응 전 단계에 적용되는 플랫폼으로서 승강기에 설치되어 모든 상황을 하나의 채널로 모으는 세이프티 허브, 사고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전파하는 관제 시스템, 빠르고 정확한 현장 대응을 돕는 모바일 앱으로 구성되고 세 가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위험 상황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승강기 스마트 관제 플랫폼 도입 후 승강기 관리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먼저 승강기 내부에 부착되는 IoT 기반의 지능형 안전장치 세이프티 허브는 평상시 이용자에게 맞춤형 안전 홍보 영상, 디지털 검사 합격증, 디지털 고유 번호판과 같은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관제 시스템으로 영상 기반의 비상 통화를 연결하는 동시에 승강기 위치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하여 원격지에서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제 시스템은 세이프티 허브에서 발생하는 각종 알림을 포함해 실시간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건물 관리실과 유지관리 업체 콜센터에서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 사고 고장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지점 근거리에 위치한 현장 기사에게 상황 전파하여 출동을 요청합니다. 현장 기사는 모바일 앱에서 사고 승강기의 위치와 상황 정보를 확인 후 출동하고 필요시 영상 통화로 이용자를 안심시키는 등의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주체 등의 이해관계자 또한 모바일 앱으로 단계별 처리 상황을 실시간 공유받을 수 있고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 내부의 세이프티 허브를 통해 배정된 현장 기사의 출동 경로 및 현재 처리 상황을 확인 가능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침착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플랫폼에 기반하여 업무 환경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물리적 위치가 다른 승강기 내부와 건물 관리실 그리고 콜센터와 현장 기사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가 협업하는 초기 대응 체계가 조성되고 사고 고장 대응 시간이 기존 대비 50% 이상 단축됩니다. 이로써 이용자는 더 이상 막연한 기다림으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아도 되고 승강기 업계에서는 업무와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유지 관리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이 승강기 관리 시스템이 아주 스마트해졌는데요. 네네. 이 스마트 관제 플랫폼을 도입하신 취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023년에 우리 네. 경기도 의왕하고 파주에서 승강기 내에서 잇따라 그 폭행 사고가 나갔고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타고 나서 문이 닫히면은 네. 폐쇄된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예,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탈 때 사람들을 서로 이제 의심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심야 시간에 승강기를 탔는데 승강기 안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목숨을 이제 달리한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누군가가 그걸 알았으면은 네. 가서 구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다음 날 누가 탈 때까지 이제 몰랐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단에서 이런 그 사고도 좀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 같은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AI 뭐 이런 거를 적용을 해갖고 승강기 내부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을 자동으로 이제 촬영을 해갖고 그런 예. 일이 생기면은 이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 관리 주체나 혹은 그 안전관리자에게 그 PC나 스마트폰으로 알려줘갖고 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게 뭐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계속 좀 확산해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승강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네네.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렇죠. 이제 외부에서 상황을 좀 알 수 예, 있어야 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제 에스컬레이터 뭐 승강기와 이제 연동해서 여쭤보면은 요즘 이제 휴가철 여행 떠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무거운 캐리어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이동하시는 분들 저희가 특히 뭐 서울역이나 네, 이런 예. 허브 역사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좀 이사장님 보실 때는 좀 위험 요소가 좀 보이시죠? 많습니다. 네. 예, 많고 우리가 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인천공항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소하게 그 캐리어를 놓쳐갖고 이렇게 좀 뭐 그 안 좋은 일들이 네. 심하게는 안 다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라든지 특히 이제 유모차 같은 거 요런 걸 들고 이동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가능하면은 좀 돌아가더라도 네.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전하고 그렇지 못한 환경일 경우에는 네. 특히 유모차는 가능한 뭐 100% 하던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하고 캐리어나 이런 걸 갖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놓치면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동할 때는 여하튼 요것이 내 몸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네네. 확실히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몸에 딱 밀착시켜 갖고 그때는 이거 절대로 폰 같은 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네. 우리가 한 손으로 핸들레일을 잡아야 되고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갖고 다치거나 뭐 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인천공항이나 뭐 여러 가지 마트 이런 데서 캐리어 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반드시 캐리어를 내 통제 아래 두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생각을 갖고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실 그 마트에 가서 부모와 함께 무빙워크 타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고가 예. 좀 있다면서요? 뭐 자주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뭐 무빙워크가 됐든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됐든 한번 이용하실 때 바닥을 내려다 보시면은 노란 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네. 무빙워크는 옆으로 쭉 이렇게 돼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내가 딛는 발판, 그 디딤판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노란 박스가 돼 있거든요. 예.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노란 선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예. 그걸 벗어나면은 그 틈새에 끼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딛고 있는 이 디딤판하고 옆에 있는 이제 스커트라고 돼 있는데 여기 측면에 있는 요 네. 틈새 같은데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 특히 어린아이들은 또 발이 작지 않습니까? 손도 그렇죠. 작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란 선 안에 꼭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이제 고무 재질로 된 슬리퍼 같은 걸 많이 신고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것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 슬리퍼 같은 것이 이제 저런
디딤판 틈새나 무빙워크 그 콤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끝부분 같은데 이제 말려 들어갈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각별한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또 키도 좀 작고 그러니까 예. 자칫 한번 바닥에 떨어진 거 죽기 위해서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에다가 손을 이렇게 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틈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그 보호자분들께서 각별히 좀 잘 챙기셔갖고 예. 예, 안전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뭐 여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강기 안전사고와 관련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정전 사고입니다. 이제 정전 시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엘리베이터. 그런데 만약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두렵지 않겠죠? 승한공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승강기가 움직여 닫힐 수도 있고 승간에 걸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오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승강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침착하게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에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호출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승강기 내에 승강기 번호 7자리를 알려주시면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빠른 구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탑승객은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네, 뭐 정전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걱정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승강기 안전공단에 가서 근무하기 전에는 예.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타는 그 집에 엘리베이터가 좀 뭐 소리가 삑삑 나고 그래서 네. 불안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결론적으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대신 이제 여름철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정전이 될 확률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갇혀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건 내가 이 안에 있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 때 네. 그다음에 설치할 때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딱 해놨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질식할 염려는 사실 없습니다. 네. 예, 없고 대신에 또 영화 같은 걸 우리가 보다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거의 뭐 자유낙하하는 식으로 이렇게 로프가 끊어져 갖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안을 조장한다 그럴까요? 근데 상상력이 이제. 예,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되면 끊어져 갖고 떨어지고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일도 절대로 없다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매달고 있는 뭐 로프가 예를 들어서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과속 조절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추락 방지 안전 장치가 서로 이제 같이 연동돼 갖고 막 작동을 하기 때문에 떨어질 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멈추게 되면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승강기 고유 번호가 그 비상호출 버튼 옆에 적혀 있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비상 통화망을 이용을 해갖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00-906번 우리 여기 예. 좀 올라올 때 제가 906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아니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 그 예. 그 승강기 고유 번호가 있다는 걸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 7자리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많더라고요. 예. 이게 다 번호가 있는 겁니까? 우리 자동차가 번호판 없으면은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저렇게 7자리로 돼 있는 번호가 없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인허가가 안 나겠죠. 예. 그래서 저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아까 이제 왼쪽에 있는 906번을 타고 올라왔는데 예. 오른쪽에 있는 이제 907번이에요. 예, 네. 번호가 저게 다 이제 달리 이제 부여가 돼 있는데 저 번호 하나에 이게 어디가 설치돼 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 그 회사- 제조사까지 예, 할 수 예. 있군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도 회사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제조사에서 만들었는데 모델이 어떤 형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고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 저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갇혔을 때 반드시 저 번호를 불러주시면은 119 구조대원이나 기타 요원들이 출동하면서 네. 가는 동안에 이력을 확인해 갖고 요거 내가 어떤 식으로 가서 구조를 해야 되겠구나.
계획을 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짧은 시간 내에 안전하게 이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셔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 비상호출 버튼 옆에 있는 저 번호를 불러주셔야 된다. 나 네. 갇혔어요 이게 아니라 아. 나 0069-907에 갇혔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침착하게 대기하시면은 네, 최단시간 내에 다 구조를 해드립니다. 예, 승강기 고유 번호를 꼭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이 대화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몇 가지 더 여쭤보면은 빗물이 유입돼서 이제 침수될 경우에 앞서 저희가 이제 사고 말씀도 드렸지만 승강기를 타지 말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제일 밑에 층에 내려가면은 그 밑에 이제 빈 공간이 있어요. 네. 예, 빈 공간. 그 빈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엘리베이터 관련된 그 뭐 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내려가는 그 밑바닥에 공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예. 거기에 이제 물이 차게 되면은 그 피트 안에 공간 안에 이 또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사고가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갇히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비가 오거나 하면 사용하지 말고 예.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 시도 좀 마찬가지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화재 시에는 절대로 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예. 절대로. 예. 왜 그러냐면은 화재가 발생하면은 일단은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열을 받아갖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망가질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초당 1 내지 2m로 움직이는데 유독가스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예. 속도로 이제 그 초당 뭐 3 내지 5m 정도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위험한 데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셔는 안 되고 반드시 비상 계단이나 혹은 건물에 따라서는 피해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장치가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이용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달부터 하고 있는 30초 안전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 30초입니까? 좀 넉넉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수칙 30초간 네, 이사장님께서 준비되시면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시작하시죠. 승강기 필수 안전 수칙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거나 충격을 주지 맙시다. 두 번째, 승강기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탑승합시다. 세 번째, 반려동물은 안거나 목줄을 짧게 해서 탑승합시다. 네 번째는 승강기 고장 정지 시에 비상통화장치로 구조 요청을 합시다. 다섯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반드시 꼭 핸드레일을 잡고 걷거나 뛰지 맙시다. 정확히 30초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5가지 이용 수칙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